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강력한 비디오 에디터를 소개할 건데요.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2020 버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무료 다운로드를 통해서 설치해서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실제 사용할 때는 그런데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 버전입니다. 설치를 마치고 실행해 봤는데요. 제가 실제로 동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기능들을 살펴볼 겁니다. 제가 그 전에 4K 캠코더로 찍어둔 영상이 있는데요. 열어보면 이렇게 영상이 있죠. 만약에 어떤 영상을 편집하고 싶으면 그 영상을 하나의 폴더에 다 집어넣는 게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이 추가가 되고요. 그전에는 미디어 빈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걸 저도 계속 건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신버전 나오면서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영상을 추가를 해놓고 여기서 필요한 영상들을 끌어와서 선택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편집할 영상을 추가하고 난 뒤에는 한번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작업하던 게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파일 누르고요. 프로젝트 저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탕화면에 제가 작업하던 폴더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영상 편집 이런 식으로 저장해 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바탕화면에 이 폴더에 저장을 했죠. 이 폴더 하나에 제가 작업해야 될 영상을 다 넣어놓고 편집을 마친, 그러니까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인 이 파일도 같이 이 안에 넣어놓으면은 만약에 다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옮겨서 작업을 이어가야 될 때도 이 폴더만 통째로 그냥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작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수시로 컨트롤 키 누르고 S 눌러서 이게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 컴퓨터가 실수로 만약 꺼진다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막 강제로 종료된다거나 하더라도 이전 작업부터 이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빈에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영상을 추가해 놓은 것 뿐이고요. 실제로 영상을 편집하려면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드맨입니다. 영상입니다. 제가 뒤쪽에 녹색 판에다가 일부러 찍은 거예요. 크로마키를 시연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전에 제가 영상 한 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 영상을 놓고 안녕하세요, 싶으면 시드맨입니다. 클릭하니까 미리 보기가 자동으로 안녕하세요, 되더라고요. 이렇게 미리 보기도 빠른 안녕하세요, 편이고 시드맨입니다. 4K 영상인데도 재생이 잘 됩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이걸 작업할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되는데요. 만약 그 뒤에 있는 영상도 넣고 싶으면 또 추가해서 놓으면 돼요. 근데 좀 떨어뜨려서 놔도 자동으로 달라붙습니다. 보면 제가 떨어뜨리려고 해도 이렇게 자석처럼 탁탁 달라붙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두 개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제가 앞으로 옮기면 이렇게 옮겨갑니다. 다른 편집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겹치면 덮어쓰기도 하고 또는 잘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건 좀 더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도 쉽게 바꿀 수 있고 그냥 놓으면 자동적으로 탁 달라붙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크로마키를 시연해 볼게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영상, 제 녹색 판에다가 한 영상을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로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나올 거고 이 밑에 있는 영상은 배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좀 꺼둘게요. 선택하고 꺼두고 그러면 여기서 소리가 안 나와요. 영상만 나옵니다. 이 영상 대신에 그림을 놓으셔도 상관없긴 하겠죠. 이어서 재생해 보면 이것도 소리 잠깐 끌게요. 해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게 이 아래 거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치우면 여기는 지금 밑에 게 보이지만 여기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위에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가 그런 개념이니까요. 근데 제가 필요한 거는 이 녹색이 있는 이 크기 정도지 여기 있는 마이크나 뒤에 있는 지저분한 배경은 안 나오길 원해요. 그러면 여기 모든 도구에 자르고 회전하기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적용 누르면은 딱 이 녹색만 남게 되죠. 이제 이 녹색 부분도 투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메뉴 보면은
크로마키라고 있습니다. 다른 툴에 비해서 크로마키가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녹색을 선택하고요. 스포이드 선택하고 녹색 부분을 선택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탁 지워져요. 근데 다른 툴도 써봤는데 설정할 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상당히 깔끔하게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림자도 없고.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없어진 게 보이죠? 네. 그리고 만약 이게 부족하다 하면은 밑에 세부 설정이 있습니다. 오차 막 조정하고요. 조정하고 이걸 이쪽으로 할수록 녹색이 좀 더 많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면 많이 깎아 들어가고, 그쵸?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니까 얼굴 색도 이상해지네요. 그러니까 조금 이 정도? 네,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해놓으면 재생해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재생되는 게 보이죠. 근데 조금 녹색이 많이 보인다. 조금 한 이 정도. 기본값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잡음 조정도 되고 가장자리 조정, 뭐 불투명도 이런 거 조정이 됩니다. 적용하시면은 뭐 깔끔하게 크로마키가 적용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크로마키 한 영상 뒤에 지금 영상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림을 넣고 싶은 경우 있어요. 근데 요즘 그림을 어떤 거 넣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작권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괜찮은 사이트 찾은 게 있어서 지금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금 이 사이트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미지들은 대부분 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여기 보면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출처도 안 밝혀도 되고.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자신이 원하는 걸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괜찮은 이미지들이 꽤 많이 검색이 돼요. 근데 다 무료라는 점, 네,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은 이미지를 여기다 이제 이 영상 대신에 넣어놓고 크로마키 적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영상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게 한 영상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것도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미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추가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죠. 근데 지금 크로마키 할 건 영상의 뒤쪽 부분이니까 넣고요. 이 크기를 뒤쪽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짧게 들어가면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늘려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가 크로마키 자른 부분에 이렇게 뒤에 배경이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그쵸? 근데 제가 이거 소리를 없앴었는데 지금 이제 소리를 켤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안녕하세요, 테스트로 시드맨입니다. 찍어본 영상인데 크로마키를 지우는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추가가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테스트하고 끝났죠. 근데 여기 뒤쪽 부분 여기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에 가위가 있어요. 가위 모양. 네, 단축키는 컨트롤 B입니다. 단축키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 위에 있는 가위를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은 잘리죠. 위에도 선택하고 가위 누르면 잘려요. 근데 이게 좀 괜찮았던 거는 다른 일부 툴 중에 보면은 밑에 선택하고 가위 누르면 되는데 위에 이렇게 누르는 순간 이게 조금 이게 어긋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잘못 잘리겠죠?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한 툴들도 있는데 얘는 여기 이렇게 선택해도 이게 이 선택한 지시점이 뭐 왔다 갔다 이걸 안 해요. 그래서 편합니다. 그러면 이거랑 지워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 동시에 선택한 뒤에 딜리터 키를 눌러서 지울게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달라붙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떨어뜨리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초보자가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져오기, 미디어 빈, 소리, 음악, 그리고 비디오 샘플도 있고요. 배경이 있는데 여기서 배경등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원하는 걸 검색해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미디어 빈에서 이제 영상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찍었는데 저는 목차를 정해두고 그 목차에 맞게 영상을 찍고요. 그 영상을 이제 시간 순서대로 가져와서 이제 쓰는 편입니다. 그럼 이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시작점인데요. 이 아래쪽에다가 가져와서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붙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 이렇게 배경에 제가 말을 하고 도입부 끝나면 이제 제품을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걸 놔볼게요. 그럼 두 번째 걸 다시 여기다 놓으면은 또 달라붙죠. 세 번째 거 놓으면 달라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순서대로 놓습니다. 근데 영상을 찍을 때 저는 이제 말을 하다가 중간에 필요 없는 영역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잠깐 소리가 없죠. 실제 들어보면 네,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끝났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이미 끝난 겁니다. 보시면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죠. 끝났는데 여기서 이만큼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잘라내기를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시고 아까 얘기한 잘라내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예를 들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플루조에 근데 여기랑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탁 넘어가죠. 해봅시다. 그러면 제품이 있습니다. 탁 이렇게 플루조에-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조금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보세요. 조금 여기서 끝나고 바로 자르는 게 아니라 약간 요 정도 두고 자릅니다. 두고 잘라서 이거 없앱니다. 그러면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고 넘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트랜지션입니다. 예, 보면 트랜지션이 메뉴가 있어요. 세 번째 메뉴 들어보면은 모두 선택해 보면 기본적으로도 엄청 많은 트랜지션을 지원합니다. 근데 일부 동영상 편집 툴 좀 저렴한 거 써보면은 뭐 무료나 저렴한 걸 써보면 이런 트랜지션 효과가 많지를 않아요. 근데 얘는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결 치다가 넘어가는 거 이렇게 문지르듯이 넘어가는 거 문지르는 거 위에서 밑으로 문지르네요. 이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문지르는 거고 그럼 이거를 선택하고요. 이 영상과 이 영상 사이에 이렇게 놓습니다. 탁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뭔가 생겨요. 이거 미리 보려면 여기서 재생해 보는 거죠. 입니다. 요렇게 문지르듯 넘어갑니다. 트랜지션을 쓰면은 시간이 흐른다는 느낌을 영상,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느낄 때, 이렇게 보는 사람이 느낄 때 뭔가 탁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클립을 추가하고 트랜지션을 이제 적당히 조합을 해서 넣습니다. 근데 트랜지션을 너무 많이 넣는다거나 또는 이제 좀 뭔가 조잡해 보이게 넣으면은 오히려 영상을 해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시간 흐름에 맞춰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을 해보는데 근데 뭔가 좀 밋밋하죠. 아무것도 안 뜨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좀 꾸미는 걸 한번 해볼게요. 필터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필터가 있죠. 보면 많은 필터들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필터를 제공해요. 눌러보면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음도 있고 올드 무비 옛날처럼 보이게 하는 거 선물도 좀 뜨는 게 있고 이거 선물 떨어지네요. 이렇게 빛 번짐 효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클립 이 한 개당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탁 놓으면은 이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계속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딱 어느 부분에 만약에 적용하고 싶으면 이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돌리면 이렇게 확대 축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데라는 이 부분에 만약 추가를 하고 싶으면 이걸 자릅니다. 자르고요. 그런데 저장 공간이 부족. 딱 요 정도까지 만약 한다고 치면은 요렇게. 그다음 여기 또 잘라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한 개가 이렇게 딱 따로 떨어지죠. 여기다가 필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빙글빙글 도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필터 추가할 거를 여기다가 클립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표가 생기죠? 그럼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저장 공간이 이렇게 빙글빙글 부족하면 돌고 딱 시작을 하죠. 네. 클립이 이게 크기가 짧으면 효과가 되게 빨리 적용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길면 예를 들면 요거를 여기다가 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녕하세요, 시대민입니다. 빙글빙글 돌고 계속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빙글빙글 있는데요.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죠. 네, 이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딱 그 부분을 잘라서 딱 여기만 그런데 빙글빙글 저장 돌아가게 부족한- 딱 넣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넣기 싫다 그러면 컨트롤 치키 눌러서 또 없애고요. 만약 또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뭐 이런 거 이거는 약간 그 귀신 나오거나 좀 무서운 장면 나올 때 이렇게 막 화면이 탁탁탁 떨리는 그런 장면을 넣고 싶을 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저장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런데 저장 시야가 흔들리듯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뭔가 약간 무서운 느낌 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저장 꾸미는 공간이 겁니다. 이 외에도 필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뭉크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또 잘라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B라고 했죠? 컨트롤 B
뭐 이렇게 해서 또 컨트롤 B, 이렇게 해서 컨트롤 B, 컨트롤 B.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개 나눴어요, 일부러. 그러면 뭐 차례도 넣어봅시다. 이건 이거 넣고요. 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니어처 위에서 보는 듯한 느낌 또 추가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붓질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딱 추가. 그러면 필터 여러 개가 동시에 적용되면 어떤 식으로 넘어갈지 보세요. 허브를 보통 들고 처음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이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보이고 이렇게 그런데 보이고 이렇게 저장 보이고. 공간이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좀 짧게 잘라서 그렇지만은 이걸 적절히 잘 배합을 하면은 허브를 보통 딱 제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만약 어느 부분에 놀랬다거나 어느 부분에 좀 뭔가 효과를 주고 싶다 하는 부분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허브를 보통 들고 다니면서 이번에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꾸며 볼 텐데요. 아래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모두 다 불러보면 뭐 상당히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올려놓고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수박 같은 게 있네요. 이렇게 수박을 만약 꾸미다 치면은 수박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수박이 뜨죠. 그럼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크기도 조정 가능하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쑥 이렇게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선택해 놓고요. 여기 보면 모든 도구 선택하고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선택하고, 이게 쉬움에 보면은 뭐 우측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슬라이드, 뭐 좌측,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있던 거고, 고급을 배워볼 겁니다. 고급이 오히려 좀 쉬울 수 있어요. 고급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위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선택을 두 번째로 해놓고 키프레임 추가 선택하고요. 첫 번째 거 선택하고 지금 두고,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좀 옮겨놓고, 세 번째 거 선택하고 이렇게 위로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재생해 하고 보면 있는데요. 이렇게 야외에 들고 나가서 사용할 때 제가 원하는 허브를 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쵸? 이 점이 생긴 대로 이동을 해요. 이거는 쉬움 이거 선택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제가 원하는 대로 속도나 위치 이런 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여기서 이만큼을 위치를 같은 곳에 놓고 이걸 짧게 두면은 더 빨리 움직여요. 하고 보시면 있는데요. 빨리 움직이고 야외에 그다음 들고 천천히 나가서 움직이죠. 사용할 근데 만약 예를 들면 천천히 움직이다가 빨리 움직이게 해볼게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야외에 들고 움직이다가 나가서 갑자기 사용할 쑥 때 움직일 겁니다. 허브를 그쵸? 그리고 제가 원하는 위치를 제가 뭐 조정을 다시 해보면, 만약 바깥쪽 나가게 해볼게요. 나가고 이거는 한 요정도, 네, 더블 클릭해서 한 이렇게 온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바깥쪽에 아예 있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 재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외에 들고 나왔다가 나가서 이렇게 사용할 나올 때 겁니다. 그쵸? 허브를 보통 그러니까 이걸 쉬움으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쉬움 선택하면, 근데 이게 좀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쉽다고 돼 있는데 쉽다고 돼 있긴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급을 선택하셔서 제가 원하는 이 점이 제가 놓는 위치고요. 그리고 이거 간격이, 속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곳에 그냥 옮겨 놓으면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고 재생해 보면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수 들고 있는데 나가서 몇 번 사용할 하다 때 보면 이렇게 허브를 뭐 다양한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메뉴에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비디오 편집도 있고요. 오디오 편집도 있어서 이퀄라이저도 조정 가능하고, 만약에 잡음이 들었다면 소음 제거도 가능하고요. 오디오 효과 뭐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 감지를 통해서 음악이 계속 특정 박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면 그 박자에 맞춰서
뭐 비트 쪼갠다고 그러죠. 그 안에다 뭔가 놓고 싶을 때 비트 감지도 할 수가 있고요. 색상 조정을 통해서 뭐 이미지가 좀 잘못 나왔다면은 이 이미지를 뭐 편집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들도 하나씩 써보시면 되고, 안정화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좀 어, 좋지 않은 장비를 찍어서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면 안정화를 통해서 좀 덜 흔들리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이거면 좌우 가장자리 부분을 엄밀히 얘기하면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화질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면 어차피 또 유튜브가 또 잘라내기 때문에 안정화는 상황에 맞춰 쓰시면 되고, 뭐 이동 확대, 오버레이 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막 작업을 해볼 겁니다. 여기 TT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글자 넣는 게 있는데요. 제목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제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데요. 이건 앞부분에 약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할 때 앞부분 표지 꾸미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써보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 글자를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 텍스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텍스트 선택합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텍스트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추가해서 제가 원하는 곳에 하나 놓을게요. 일단 놓으시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원하는 글자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글자가 이상하고 뒤에 배경이랑 안 맞아서 좀 잘 붕 뜨죠. 그럼 이걸 선택하시고요. 이 텍스트에 보면은 이 텍스트 색깔 그리고 폰트를 저장할 수 있어요. 폰트를 제가 쓰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네. 티몬 소리체. 네, 이거가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원하는 다른 글자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시고요. 근데 그래도 뭔가 붕 뜨죠. 보면은 이제 크기를 조금 줄이고요. 한 50 이렇게 줄이고 너무 작다. 72 이렇게 정도로 해놓고 뒤에 그림자를 넣을게요. 그림자를 넣고 배경을 넣겠습니다. 그림자는 약간 이색이면 괜찮을 것 같고 배경을 약간 노란색 선택해 볼게요. 근데 너무 노란색이 너무 튀잖아요. 그쵸? 그러면 불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해야 돼. 조정합니다. 약간. 근데 노란색도 마음에 안 드네요. 흰색이 더 낫겠다. 그리고 글자색을 오히려 글자색을 좀 어둡게 검은색으로 불투명도도 살짝 조정해서 이렇게 두고 꺼봅니다. 그러면 어 지금 조금 바뀌었다. 글자색 지금 보면은 글자색이 흰색이죠. 지금 제가 잘못 말했네요. 여기 보면 텍스트가 이게 글자색이니까 이걸 검은색으로 두고 오히려 배경을 흰색을 조금 밝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불투명하게 두는데 밝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테두리도 넣을 수가 있는데 글자 테두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가장자리를 조금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고 제가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만약 이걸 좀 스타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면 더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바꾸시고 근데 이거를 보세요. 보면 처음에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고 안녕하세요, 시드맨. 그 다음에 CD맨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또 바꿔야 되잖아요. 글자를요. 그러면 이걸 크게 줄이고요. 이걸 또 추가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만 또 만들어서 놓고 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면 새 프리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자막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 놓고 배경 있는 자막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돼서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다른 것도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끌어와서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글자를 계속. 그러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또 끊고요. 끊어도 됩니다. 이렇게 끊고 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또 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이걸 다시 또 끊고 여기 이 부분을 이게 엔터 눌러서 만약에 글이 두 줄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배경은 붙어요. 이게 다 해놓고 이게 너무 한 줄로 돼도 되는데 두 줄 됐으니까 이걸 늘립니다. 여기를. 그 다음에 이거를 아이고 이동하는데 딱 가운데 놓고 싶어요. 저는 이걸 이 정도도 아니고 이 정도도 아니고 딱 가운데. 그러면 가운데쯤 오면은 갑자기 녹색 선이 생깁니다. 이때 놓으면은 여기 가운데예요. 그 다음에 재생해 보면 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크로마키를 지우는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크로마키를 지우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라고 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두 줄이니까 이거 또 옮겨야겠죠. 이렇게 위로 좀 옮겨 놓고 너무 아래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위로 가도 안 돼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그리고 이걸 조금 늘려서 이렇게 또 가운데 딱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재생해 보면 CD맨입니다. 소리 잠깐 줄일게요. 소리를 잠깐 없애고 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CD맨입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크로마키를 지우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하고 여기까지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자막이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만든 추가한 영상이 막 여기까지 와요. 뭐 한 10분, 20분짜리 영상 만들었어요. 그럼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되긴 해요. 근데 그나마 쉬운 거는 이거를 길게 넣어놓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걸 잘라내기를 하고 원하는 부분에서 계속 자르고 해서 이 글자를 계속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중간에 좀 다른 스타일의 글자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개 더 만들어 두시고 제가 지금 딴 거 만든 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이번에는 틀고 다녀. 뭐 제가 틀고 다니라고 글자 넣어놨는데 뭐 이렇게 만약 넣다고 쳐보면 이렇게 이번에는 하얀색 배경에 이제 노란색 배경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잘라내기 하고 또 원하는 글자를 또 넣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 글자가 너무 크면 또 이거 또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에서 이 크기를 줄이면 되겠죠. 뭐 줄이고 이런 식으로 줄이면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안녕하세요, 원하는 부분에 CD맨입니다. 글자를 넣고 빼고 색깔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해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마워해야 돼요. 이 영상 편집 작업한다는 게 이 엄청 노가다거든요. 계속 이걸 작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글자를 넣기 싫다 그러면 뭐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안 넣으시고 그냥 글만 안 넣고 음성으로만 듣도록 해도 상관없죠. 근데 만약 좀 친절하게 다 넣고 싶다면 이렇게 하나씩 꾸며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애니메이션도 넣고 필터 효과를 이용해서 추가도 한다면 이쁘게 꾸밀 수가 있겠죠. 스티커나 배경, 트랜지션 이런 거를 다양하게 쓰고 싶은 분도 있겠죠. 여기 있는 거가 좀 부족하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많긴 하지만은 더 다양한 게 있으면 좋겠다. 뭐 여행용이나 뭐 IT 뭐 이런 게 좀 특화된 게 있으면 좋겠다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오른쪽 아래에 보면 지금 이렇게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해 보시면 이게 스토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효과 세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세트들이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뭐 키즈, 그러니까 아이들 좀 맞춰 놓은 거죠. 그리고 보면은 헬스팩 뭐 이런 것도 있고 봄꽃 약간 그 봄과 관련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택해 보면 영상 켜면 이게 소리가 너무 커서 지금 재생 못 하는데 여튼 그 필요하신 팩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뭐뭐 되어 있는지 제목이 지금 9개가 있고 스티커랑 배경, 트랜지션 이렇게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그림 직접 그릴 수 있으면은 직접 그리셔도 상관없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잘 꾸며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이용하셔서 앞에 타이틀로 딱 쓰시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좀 이쁘게 꾸미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그 스타일 팩이 몇 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엄청 많이 생겼네요. 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거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제가 자막을 너무 안 이쁘게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크게 넣는 것보다는 조금 작게 적당히 맞춰서 넣는 게 이쁩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든지 꾸미셔서 넣으면 되고, 작업을 다 마쳤다면은 이제 이거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니까. 이 오른쪽에 보면 내 보내기가 있습니다. 내 보내기를 누르고요.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포맷들을 지원하는데 mp4로 보통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품질을 가장 높음으로 두면은 가장 품질 좋게 나오고요. 근데 가장 좋게 했을 때 이 예상 파일 크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무조건 화질 좋게 저장하는 게 제일 좋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에 어차피 업로드 하실 거면은 용량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큰 용량 올리더라도 어차피 다시 내부 인코딩이 되고 유튜브에 저장될 거기 때문에 뭐 저장 공간 제가 낭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mp4 선택하시고 가장 높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누르기 전에 잠깐 볼게요. 요 보면 해상도 나오죠? 해상도도 자신이 원하는 거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4K로 선택했으면 4K로 저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풀 HD로 강제로 지금 다운이 됐는데, 고급 눌러 보시면은 비디오 코덱 H264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해상도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해상도를 제가 4K 영상을 찍은 걸 편집할 거기 때문에 4K로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비트 전송률은 VBR이 있고, 상대 지정값이 있고 자동이 있는데, 지정값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한 영상당 어떨 때는 정보가 많은 것도 있고 어떤 거 적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값이 변하는 게 VBR이고요. 상대 지정해 놓으면은 뭐 정보 값이 많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많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도 많이 넣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상관없다면은 뭐 보통 자동이나 아니면 상대 지정해서 하셔도 되고, 용량이 좀 줄어드는 거 원하시면 VBR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동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해상도가 UHD 해상도로 변합니다. 근데 이게 그 기본 옵션 값으로 여기서 그냥 바로 선택되면 좋겠는데, 여튼 고급에 들어가야 선택이 되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 위치를 자신이 선택을 해놓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결과물 파일도 같은 공간에 이렇게 만들기 원하거든요. 폴더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뭐 결과물 유튜브 업로드용 뭐 이렇게 파일명을 정해 두시고 시작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인코딩이 되죠. 인코딩이 완료됐어요. 해보니까 인코딩 속도도 상당히 많이 빠르고 좋습니다. 확인 누르면은 폴더가 뜨게 될 텐데요. 뜨죠? 그러면 제가 이 폴더 안에서 편집하고 이 폴더 안에 결과물도 뒀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유튜브 업로드 할 거라고 이렇게 파일명 정한 거 만들어진 게 보이죠? 재생해 볼게요. 제가 소리를 꺼놔서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만은, 안녕하세요, 시대민입니다. 소리 켜놓은 부분에 지금 맥북 나옵니다. 프로를 그쵸? 사용하고 있는데요. 야외에 들고 나가서 사용할 지금 때 수박도 지금 왔다 갔다 허브를 하고, 보통 들고 다니면서 네, 사용합니다. 이런 제가 스티커 그런데 넣었었거든요. 저장 공간이 효과도 지금 부족하면 적용된 게 보입니다. 외장 SSD를 같이 들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화질도 이렇게 좋죠. 두 개를 들고 지금 다녀야 UHD로 저장됐기 때문에 화질도 좋습니다. 플루조 제품 열어서 네, 볼게요. 지금 이 뒷부분은 제가 원래 더 계속 붙여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물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유튜브로 업로드하면 돼요. 근데 내 보내기에서 여기 보면 유튜브 업로드 하기라고 바로 있습니다. 더 쉽게 올리는 거죠. 완전 초보자 분들은 내 보내기에서 유튜브 업로드 선택하시고요. 여기 유튜브로 그 로그인 해 두시면은 자동으로 얘가 유튜브로 그냥 밀어서 업로드를 해버립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뭐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상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영상 편집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툴 이거 하나 잘 익혀두면은 다른 툴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툴은 장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페이스가 엄청 쉽게 돼 있어요. 초보자도 그냥 뭐 만약 자막 이거 안 넣는다고 치면요. 마우스만 그냥 한 손만 이용해서 뚝딱뚝딱 해도 그냥 영상이 만들어질 정도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영상 편집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재밌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